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실 텐데, 아무리 이제 좀 이 삼성이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대기업이 이렇게 이름, 그러니까 이런 좀 관련된 종목이다 하더라도 재무적인 것은 우리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좀 나와 있지만 뭐 유보율 간단하게 유보율을 본다든지 또는 이제 부채율을 본다든지 네, 또 이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무래도 자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낮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재무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무상 감자 그리고 유증 이렇게 이제 동시에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많은 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감자, 무상 감자에 대한 것을 또 분석을 하실 것이고 유상 증자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한 가지 있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 어땠을까? 또는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추진됐을 때는 어떠한 흐름이 있었을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확인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음, 일단 업종에 따라,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무엇이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주식이 어떤 상황에 있던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하락을 한다. 이건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주가가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된다, 뭐 물타기를 해야 된다, 별별 얘기를 아마 다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갈 건데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내용에 집중을 하실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어떤 악재와 호재와 무슨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숨길 수 없고 거짓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이 돈의 흐름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개인들이 상당히 따라갈 만한 위치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이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제 감자에 대한 내용과 증자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대부분 할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뭐다?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른다.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일 겁니다. 지금 이제 감자를 통해서 자 뭐 얼마치에 대한 규모를 유상증자를 했을 때 이걸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 이후에는 기업이 좋아질 것이고 기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겁을 낼 필요 없죠. 무조건 물타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재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해석을 해서 주가까지 그냥 기업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좋아질 수 있어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업을 좋아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좋아진다라고 알면서도 쉽게 매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주가대로 돈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좀 해석을 따로 해야지 돈의 흐름 이게 무슨 그러니까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매수를 어떻게 하냐,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개별적인 판단인 것처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이렇게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자 이제 좀 드려볼게요. 제가 1월 26일 날 분석을 딱 한 번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에 있어서 1월 26일 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지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도 있고 이 밑에 라인대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좀 앞에 볼게요. 자, 일봉을 좀 가볼게요. 제가 이제 주봉 설명 지금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에서 이 흐름상은 지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지금 보시면 1월 말일입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의 주봉의 위치를 잘 보시면 어디냐면 자, 1월 말 여기에요, 여기. 자,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음봉이 길어지기 전이에요. 이렇게 지금 확인되시죠? 자, 여기 이렇게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안 좋다라고 했어요. 안 좋다. 그러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저항이 생긴 것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많이 빠졌죠. 이 이후에 1월 말 이후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안 좋다라고 해서 이거 잠깐 빠진 것을 제가 맞췄다.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의미 없다. 어차피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좋다라고 해서 빠진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위치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를. 자,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을 체크를 좀 했는데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수급만 붙으면 충분히 이거 돌파할 수 있고 주봉상에서도 어떻게 좋은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그래서 올라오면 좋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일봉상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아까는 이제 후분에 이게 뒤쪽을 지금 본 거고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올라오면 주봉상에서도 올라와서 좋은 것처럼 일봉상에서 올라와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1월 말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1월 말 여기에요. 지금 이 위치에서 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일봉상에서 캔들이 어디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기. 그쵸? 그리고 나서 다음에 27일 날 음봉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자, 좀 복잡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위치에서 안 좋다. 다만 이 자리를 돌파하면 상승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위치에 대해서 캔들에 대한 것과 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볼게요. 이 위치를 벗어나면 안 좋다. 지금이 안 좋은 자리인데 이 위치를 돌파하면 주봉상에서도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를 이따 이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자, 이 흐름을 좀 볼게요. 다음 날 바로 음봉으로 빠집니다. 음봉으로 빠지면서 어떻게 갭 하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요한 자리에서 한번 이탈이 돼서 갭으로 한번 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갭으로 밀고 자리를 지키고 올리면 뭐다? 이건 상승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을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자, 보세요.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빠져서 자리를 지키죠. 자리를 지키고 올리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 차트를 읽고 있다. 이 차트 분석을 할 때 대부분 이런 얘기 하세요. 지난 차트.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분명히 차트가 나오지 않은 모양들이 있을 때 안 좋은 상황에서 밑으로 밀리면 안 좋고 돌파하면 좋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지난 게 아니라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형태가 나오니까 정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 자리가 밀리면 안 좋고 이 자리를 어떻게 잘 보세요. 저항이 계속 생기죠. 그 다음에 안착을 하니까 슈팅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감자를 했고 유상증자에 대해 동시를 추진했기 때문에 악재다. 이거는 뭐 상당히 안 좋다. 이미 안 좋은 건 어디야? 여기서 보여줬어요. 이미 안 좋은 건. 이미 안 좋은 건 보여줬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확 민 게 아니에요. 정말 악재다. 한 번의 악재에서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무상감자와 이제 유증에 대해서 악재가 만약에 악재니까 하라 그랬겠죠. 그 여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을 봤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악재에 있어서 이 정도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일단 끝났다. 그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빠지면 역시 감자와 증자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없어도 빠질 것은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그 내용 갖다 붙이는 거고 하락을 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건 분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나오고 나서 분석을 하고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것, 자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역시 감자와 증자를 하는 이유가 뭐 기업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좋기 위해서 그래서 뭐 실적도 좋아지고 기업도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지고 뭐 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올라가고 나서야 빠지면 역시 감자 증자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봐야 될 내용은 중요한 자리에서 갭 하락을 하고 자리를 지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단순히 이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 모습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갭으로 미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를 많이 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올라갈 것 같은 차트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다. 그리고 전 저점이에요. 만들어 놓고 악재를 어떻게 터뜨리고서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자리를 이런 식으로 갭으로 미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지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당연히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본다. 자, 지금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전에 그 전에 분석을 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네, 지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전에 중요한 분석 라인대가 이 위치다. 갭 상승을 하고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쭉 파고 올리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위치를 잘 보시면 이렇게 큰 갭을 만들었다 라는 위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주가를 여기까지 빼고 나서 올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볼 필요는 있다. 상승을 시켰을 때 갭 상승이지만 밀었을 때는 갭 하락이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돌리지 못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밑에까지를 보는 것, 그러니까 하락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다 라고 그냥 볼 수 있어요. 주가가 여기에서 순간 쿵 밀고서는 악재가 나오고 상승이 제대로 못하죠. 일단 상승이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는 5,000원대까지 밀리는 것은 저는 주가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것과 이후에
이 우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게 뭐 악재로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더 낮은 가격도 있어요. 그냥 많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올라갔고 빠지는 상황. 이때 악재가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악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악재가 있고 없고 떠나서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재다, 호재다 이걸 구분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위치에 있어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지금 뭐 이거다 저거다 이런 것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전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에서 돌려주는 자리가 있어요. 이 돌려주는 자리가 보다 이게 저항이에요. 좀 전에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 앞에가 저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 지난 내용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자리를 이탈을 시켜놓고선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리를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올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저항이 돼요. 왜? 밀렸기 때문에. 지지하고 저항이 되는 거 이해가 되시잖아요. 지지 라인이 깨지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는 게 뭐죠? 이 흐름만 보시면 돼요.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위치를 돌파 지금 상황에서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돌파를 하면 강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저항이 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주가가 빠졌을 때 5,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너무 과하게 빠진다. 아 이건 정말 악재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밀려도 괜찮은 자리 5,000원대만 밑으로 빼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파동은 여유롭게 그냥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럼 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전체적인 자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단기적으로 중요한 자리예요. 이 위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흐름이 자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돌파가 나와야 되고 지지가 돼야 되고 안 좋은 것은 자꾸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악재가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밑으로 뭐 쉽게 팔 것도 아니고 쉽게 올릴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런 한번 흔들림이 있은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좀 흐름을 확실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항과 지지에 대한 기준 뭐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